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6년, 모스 2016년 워드 엑스퍼트 최신 모의고사 2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지가 적인데, 모의고사 2회, 3회만 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해야겠죠? 프로젝트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부터 볼게요. 당신은 FG 잉크의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 해부에 들어갈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강조 2라는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거 우리 생각나세요?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홈에 스타일이라는 메뉴 여기에 새로운 강조 2라는 스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스타일 만들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타일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된대요? 강조 2라는 새 스타일을 만들라고 했죠? 강조 2라는 스타일을 만들 때 확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 스타일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눌러서 어떻게 문제대로 보겠습니다. 스타일 기준은 표준이라고 써 있는데 본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문제대로 합시다. 본문. 그죠? 본문. 그 다음에 기울임꼴 텍스트 가운데 맞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울임꼴. 자, 여기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요. 그쵸? 텍스트 가운데 맞춤. 기울임꼴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가라고 써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기울임꼴이 있어요. 그쵸? 기울임꼴, 가운데 스타일, 가운데 텍스트 및 기울임꼴 텍스트 가운데 맞춤.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쵸?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문제들을 다 한 겁니다. 기울임꼴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스타일이 강조 2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커서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서 만들어지면 되고요. 2번이요. P와 Z 필드의 형식을 첫 글자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그럼 쟤를 찾아야겠네요. 그쵸? 여기 있다. 따닥 눌러서 교육 환경에 대한 제일 처음 나왔죠. 그쵸? 이 단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만만한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잖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필드에 필드 편집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필드 편집.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첫 글자 대문자라고 써 있잖아요. 자, 내가 선택한 필드에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필드 편집. 내가 입력된 필드를 편집해 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필드의 형식을 첫 글자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 자, 3번이요. 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2페이지 텍스트 상자에 연결합니다. 자, 이게 텍스트 상자인데요. 자, 이 텍스트 상자의 경우에 우리는 그냥 입력을 하면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쭉 입력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어떤 들어갈 부분에 글씨들을 입력하거나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 상자를 갖고 오거나 그림을 불러오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의 얘를 이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상자로 같이 연결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 있죠? 그러면 얘는요,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숨겨진 메뉴에 보시면 서식에 연결 만들기라고 있어요. 텍스트 연결 만들기. 그래서 얘를 딱 눌러주시면, 자, 보세요. 이 깔때기 같은 요 모양이 내가 여기 아까 텍스트 상자가 여기 있었잖아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 있는 글씨랑 여기 있는 글씨랑 같이 이어져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모체에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서 연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랑. 만일에 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체를 선택하고 연결 끊기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자, 이게 3번 문제였고 4번이요. 1페이지에 있는 아우스벨 텍스트에 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따닥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유의미 수용 학습이라는 메모를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메모 추가, 새 메모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새 메모.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유미 수용 학습이라고 쓰면 되겠죠? 엔터는 따로 치지 마세요. 엔터를 치면 메모에서 엔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시면 돼요. 검토의 메모가 있습니다. 검토의 메모가 있고요. 여기 있는 메모 표시를 지우면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내가 선택한 단어가 선택이 되고 거기에 있는 메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이요.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합니다. 적용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생각나세요? 어디에 있었죠? 검토해 보면 편집 제한이에요. 그죠? 편집 제한. 편집 제한인데 어떤 거예요?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 그죠?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서식 제한 얘만 체크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설정을 눌러서 뭐 최소 권장 사항을 하세요.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을 차단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체크만 하시고 문서 보호 적용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1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것 같네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번이요. 개요를 읽어볼게요. 당신은 창업센터에서 강연하는 강사입니다. 강연 시 사용할 교재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있는 모두 EN-를 하이픈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그쵸? 어디 있었어요? 홈에서 바꾸기를 눌러서요. 그쵸? 우리 여기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EN-는요.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옵션에 있었잖아요. 그쵸? EN-를 선택을 하고 바꿀 내용. 하이픈이 뭐예요? 라고 해서 이 옵션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하이픈이 없잖아요. 그쵸? 하이픈은요. 이겁니다. 빼기. 빼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빼기. 됐죠? 그리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완료했습니다. 10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시고 닫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서에서 처음으로 2번 문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총괄 요약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죠? 위에서부터 읽어서 총괄 요약만 선택하셔서요. 색인을 추가하는 거 어디 있었죠? 참조에 있었죠? 참조에 여기 색인의 항목 표시를 누르면 여기 모두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쵸? 모두 표시를 눌러주면 이 총괄 요약이 색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색인 업데이트는 따로 없네요. 그쵸? 3번이요. 강한 강조라는 이름의 스타일을 수정하여 굵게 글꼴 크기를 14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스타일이 어디 있었죠? 홈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어떤 거요? 강한 강조라는 스타일이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굵게 글꼴 크기는 14포인트 확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3번도 해결이 됐고요. 4번 홍길동 작성자 이름을 문서 블록으로 빌딩 블록스 DOTX 서식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름은 작성자로 지정하여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로 설정합니다. 홍길동 작성자, 홍길동 얘를요.
그쵸? 선택을 하시고 문서 블록으로 하는 거는요.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빠른 문서 요소에 보시면요. 여기 문서 블록으로 선택한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요. 이름을 작성자로 하고 작성자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로 저장. 그러면 갤러리 빠른 문서 요소. 그쵸? 그 다음에 범주는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일반.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뭐 빌딩 블록스 DOTX 이거 선택하시고 옵션은 뭐 내용만 삽입.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선택을 합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요. 확인을 누르면요. 저장이 된 겁니다. 어디에요? 빠른 문서 요소에 작성자라고 이렇게 홍길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뭐 따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을 누르면 각각의 이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옵션마다 우리 다 선택을 했잖아요. 빌딩 블록스라고 해가지고 다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5번이요. 제목 글꼴은 캄브리아, 본문 글꼴은 북 안티큐아로 설정하여 사업 계획서라는 이름의 새 테마 글꼴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테마라는 메뉴는요, 디자인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들 거는 새 테마 글꼴이니까 글꼴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네요. 글꼴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만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대로 제목 글꼴은 캄브리아 써볼게요. 영어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캄브리아. 그 다음에 본문 글꼴은 북, 아이고, 북, 북 안티큐아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라는 이름의 사용자 이름은 사업 계획서. 한글 글꼴은 따로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사업 계획서. 저장.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에서 만든 문제다 보니까 영어로만 생각해 놓은 거죠. 한글은 따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영어 문제로 번역된 거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바꿔주시고 이름 바꾸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이요. 페이지 배경색을 RGB 193-224-225로 설정하고 현재 문서를 사업계획서라는 이름으로 테마 폴더에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페이지 배경색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볼까요? 레이아웃 아니고 디자인 페이지색 여기 있네요. 페이지 배경 얘를 눌러서 다른 색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의 RGB 컬러예요. 어떻게 해요? 193 탭 224 탭 25 확인. 그러면 이 페이지 배경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페이지 배경에 이 색깔이 들어갔고 사업계획서라는 이름으로 테마 폴더에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요. 현재 테마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쵸? 현재 테마를 뭐라고 저장하면 되냐면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그러면 테마에 이 사업계획서라는 테마가 들어가 있겠죠? 사업계획서. 어제 만든 MBTI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적용을 하면 그 테마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프로젝트 2번 문제가 끝나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이요. 개요를 읽어볼게요. 당신은 YBM 잉크의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입니다. 1번이요. 평가 양식이라는 단락 위쪽에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스타일을 입체 무광택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가 양식이라는 단락 위쪽이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엔터 모양 여기겠네요. 그쵸? 그런데 컨텐츠 컨트롤은 어디 있었죠? 지난 시간에 개발 도구에 여기 컨트롤에 있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컨트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스타일을 입체 무광택 흰색으로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숨겨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림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순형 프레임, 입체 무광택 흰색 이거네요.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번 볼게요. 평가 방법 표 아래에 테이블 평가 점수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테이블 to 텍스트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평가 방법이라는 평가 방법 표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조금 문제가 좀 그래요. 평가 방법 표 아래에 테이블 그러니까 표가 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블 평가 점수라는 캡션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캡션을 추가하는 게 있었는데 캡션이 어디 있었죠? 참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조에 캡션 삽입 생각나시죠? 캡션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캡션이 나오고 우리는 빼기 평가 점수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위치가 선택한 항목 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 위에 이렇게 캡션이 달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달려야 되니까 위치를 선택한 항목 아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볼까요? 엔터를 치면 또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캡션 삽입 빼기 평가 점수 여기 선택한 항목 아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니까 캡션이 들어간대요. 어제처럼 또 그림처럼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캡션 들어가는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글꼴은 캄브리아 글꼴 크기는 14포인트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홈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제 나왔었는데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글꼴을 캄브리아로 쓰겠습니다. 캄브리아. 그 다음에 크기를 14포인트. 그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기본값으로 설정을 눌러서요. 이 문서에만 확인을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해결이 되고요. 4번이요.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도록 매크로 보안을 설정합니다. 이거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매크로 보안. 매크로는 개발 도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크로 기록 밑에 보시면 매크로 보안 얘를 눌러서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도록 모든 매크로 포함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문서의 편집 제한을 설정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문서를 보호합니다. 여기 개발 도구에도 편집 제한이 있네요. 또 어디 있었죠? 검토에도 편집 제한이 있었죠. 똑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편집 제한을 누르고 얘는요. 문서의 편집을 제한한대요. 편집 제한. 이 문서의 편집을 허용할 유형. 일단 편집 제한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어떤 거요? 문서의 편집 제한을 설정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그러면 읽기 전용 내용 변경 불가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요. 불가능하도록 문서를 보호합니다라고 써 있죠? 1번 문제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끝났는데 얘는 이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라고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암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3번 문제를 다 맞게 푸신 거예요.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잡협회 홍보부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회원들에게 방송할 강연의 편지를 만들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요.
문서에 있는 메모에 확인 완료라는 텍스트로 회신합니다. 그러면 문서를 따라 찾아보면 여기 있는 메모가 있네요.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메모를요,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메모 완료 표시 요거를 눌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서에 있는 메모에 확인 완료라는 텍스트로 회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이 메모를 확인하시고요. 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메모 완료로 표시 메모 삭제도 있는데 여기 메모에 회신이 있잖아요. 메모에 회신을 누른 다음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확인 완료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확인 완료. 엔터를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서를 안내장이라는 새 스타일 모음 파일로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요, 홈에 있는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고 뭐 저장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새 스타일 모음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얘는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문서 서식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스타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 스타일 모음으로 다시 설정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새 스타일 모음 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새 스타일 모음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누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킥 스타일 여기에 그냥 안내장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서 폴더에 저장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린 상태에서 안내장이라고 저장을 하면 여기 있는 스타일을 기준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냥 여기 있죠? 얘가 안내장인 거지. 그쵸? 자, 3번이요. 전체 문서에 페이지 매김 서식을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로 설정합니다. 이런 거는요, 처음 나온 2010에서는 없던 문제인데, 좀 이런 거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요, 전체 문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 문서를 다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O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단락이라고 있습니다. 단락. 단락. 아니면 홈 메뉴에 보시면 여기 단락의 자세히 보기 버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메뉴에서 뭐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뭘 찾아야 되냐면 매김 서식을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 페이지 매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들여쓰기 및 강조에는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줄 및 페이지 나누기에 페이지 매김 서식을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 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설정합니다. 확인. 바뀐 건 없네요. 그죠?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커서를 여기에 두시면 안 되고 전체를 꼭 선택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단락에 들어가셔도 되고 홈에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그리고 들여쓰기 및 여기 있는 부분에는 없으니까 줄 및 페이지 나누기 그래서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체크를 하시고 확인 변한 건 없지만 옵션을 줘 놓는 겁니다. 이 문서에 자, 4번이요. 그림 1이라는 캡션이 지정된 그림에 대체 텍스트 제목을 강연 장소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림 1이라는 거를 찾으셔야죠. 그렇죠? 이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그림 서식 여는 게 맞네요. 여기에 꾸며주는 얘네들 메뉴들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 대체 텍스트라고 있잖아요. 대체 텍스트를 열어서 제목에 강연 장소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닫고 나오시면 돼요. 다른 셀을 클릭을 하고 닫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체 텍스트의 강연 장소. 이 그림이 만일에 액박이 난다고 하면요. 여기에 강연 장소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5번이요. 현재 문서에 받는 사람 목록을 거래처 목록으로 설정합니다. 수신 오른쪽에는 거래처명 필드를, 담당 부서장 오른쪽에는 이름 필드를, 기하의 텍스트 위쪽에 인사말 필드를 삽입합니다. 현재 문서에 받는 사람 목록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요. 자, 어디 있었어요? 편지에 있죠, 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었는데, 그쵸? 받는 사람 목록을 홍길동 쓴 거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문서에 받는 사람 목록을 편지로 가서 받는 사람 선택에 기존 목록 사용. 그래서 거래처 목록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 폴더 안에 있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 실전 모의고사 2번에 들어가 있지만 시험 볼 때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필드 쓰기 및 삽입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 수신 오른쪽에 엔터 모양에 여기 병합 필드 삽입을 눌러서요. 뭘 집어넣으래요? 거래처 명을 집어넣으래요. 거래처 명. 그럼 거래처 명이 땡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담당 부서장 오른쪽에 여기네요. 그쵸? 오른쪽에 뭘 집어넣으래요? 이름. 병합 필드에서 이름.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네요. 기하의 텍스트 위쪽에 인사말 필드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인사말 여기 얘는 없죠? 여기에 인사말이 따로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인사말 필드를 클릭을 해서 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확인. 됐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전 문제에서는 여기에 결과를 미리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거나 완료 및 병합을 해서 이 문서를 한 장 한 장 어떻게 바뀌는지 다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프로젝트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결과 미리 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이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띡띡 누르면 다른 회사의 사람들로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이거는 거래처 목록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결과 미리 보기를 누르려면 눌러 놓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완료 및 병합을 하라고 하면 완료 및 병합을 개별 문서 편집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가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람자들에게 배포할 브로셔를 검토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요. 제목이 스타일의 글꼴 크기를 14포인트로 늘리고 글꼴색을 주황, 강조육 25%더 어둡게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택한 상태에서요. 제목이 스타일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수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꼴 크기를 14포인트로 바꾸고 14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색을 주황, 색깔을 주황, 이거는 한꺼번에 있죠? 주황, 강조 6, 25%더 어둡게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러면 제목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목이가 들어간 건 아직 없네요. 자, 2번 문제요. 문서의 페이지마다 줄 번호를 다시 매기시오. 문서의 페이지마다 줄 번호를 다시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생각나나요? 하이픈을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 생각나나요? 우리 레이아웃에서 여기 하이픈 넣기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에 줄 번호라고 있어요. 줄 번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서의 페이지마다 줄 번호를 다시 매기시오. 그러면 페이지마다 줄 번호를 다시 매겨줘. 페이지마다 다시 매기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 메뉴가 레이아웃의 이 페이지 설정을 할 수 있냐, 찾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3번이요. 색인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그러면 일단은 색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색인이라는 아래쪽에 현대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 목록을 삽입합니다. 색인의 단계 수는 2개로 설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색인이라는 메뉴가 어디 있었죠? 참조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항목 표시를 하는 거는 내가 색인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색인을 집어넣는 거는 색인 삽입을 누르셔야죠. 그쵸? 그래서 서식이 어떤 거요? 현대형 서식. 현대형 서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계 수는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인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입력이 되겠죠. 이건 보너스 문제네요. 제목일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항목을 찾아 제목일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이거 스타일 변경하는 거 생각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홈에 바꾸기 있었죠. 그쵸? 바꾸기를 눌러서 일단은 찾으셔야죠. 제목 1을 찾으시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 서식에 스타일을 어떤 걸 찾아요? 제목 1 스타일을 찾고 그 다음에 바꿀 내용에 서식에 스타일, 제목 2 스타일 확인.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3개의 항목이 바뀌었대요.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문서에서 삽입 및 삭제된 내용을 표시하고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검토의 추적에 들어가서 변경 내용 추적하는 거 생각나시나요? 여기 눌러서 추적 잠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 및 삭제된 내용을 표시하고 적용한다는 얘기는요. 여기 추적에서 변경 내용을 표시를 할 텐데 여기서 메모 잉크 서식이 아니라 삽입 및 삭제만 표시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추적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메모 잉크 서식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용을 표시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변경 내용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되 여기 표시된 변경 내용을 모두 적용으로까지 딱 눌러주셔야 됩니다.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까지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5번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모의고사 1번보다는 훨씬 빠르게 문제들을 풀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한 2~3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1번은 또 어렵지만 또 2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또 좀 쉽게 풀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3회까지 문제를 풀면 또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이 나오는 유형들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문제들을 익히고 새로 나온 문제들을 익히면 총 25, 6문제 중에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맞으면 되니까요. 우리가 1000점을 맞아서 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700점 이상만 맞으시면 전부 다 합격을 받으시니까 잘 모르고 아리까리한 문제는 뭐 틀리시면 되시죠.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문제를 맞추면 700점은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3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회차 남았는데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른 것들로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